안녕하세요. 레드블루입니다. 2022년 4월 30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향후 추세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좀 바빴고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방송 자료를 올리지 않았고요. 또 지난주는 지지난주하고 거의 같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내용이 없어서 그냥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어요. 이제 해외 선물을 기준으로 이동평균 10일, 20일, 30일, 60일, 120일, 더 추가해도 상관없습니다. 기준은 60을 기준하고 이 그래프의 라인은 단순으로 하지 않고 저는 지수로 하고요. 그리고 그 가격은 저가, 고가, 저가 나누기 3 또는 고가, 저가 나누기 2 요렇게 해서 해도 되고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CCR 밑에 보이 CCR을 이제 30하고 10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선을 기준으로 지금과 같이 나스닥이 이제 마이너스 때 계속 있어요. 아마존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음의 영역이 있다가 한번 치고 요때 이제 요 라인에서 이제 올라간 거죠. 한번 과매수를 만든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진입자리죠. 매수의 관점에서는. 그럼 매수는 여기의 관점이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과매 상태에서 빠르게 이렇게 빠졌을 때, 이때 다시 매도를 치고, 자, 추세의 지속은 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과매도가 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과매도에서 다시 여기 올라가다가 영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면 요게 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점이 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프 값으로 봐서는 요때 타점이 나왔죠. 요때 진입하는 거예요. 6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요 시점에 진입하는 게 가장 좋다. 왜냐면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졌는데 이 추세 지속은 저는 CCI로 판단하면 좋다고 보는데 영선을 돌파하지 계속 못하잖아요. 그러면 추세 하락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유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상승의 의지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물은 거의 이제 하락, 이제 과매도 났다가 이게 영선을 통과할 때 되면 보통 요 값이 한 61선 근처에 와 있거든요. 그때 그러면 청산을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장이 이제 추세가 있잖아요. 이제 상승이면 상승이고 하락이면 하락이지. 물론 이제 보합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있지만 상승도 마찬가지고 하락도 마찬가지. 61선을 기준으로 CCI가 여기 영선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준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과매도가 이렇게 똑같은 색깔 이렇게 나오면은 추세 지속이다 하락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매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모의 투자 한번 해보시고 이거 괜찮으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기술적 분석을 통한 매매인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100시주입니다. 나스닥이 이제 13,000에서 3월 달에 쭉 가서 15,200 빠른 시간에 올랐죠. 야, 참 대단했습니다. 여기 이동평균을 다 통과해 버렸어요. 하지만 다시 이동평균을 붕괴하고 내려왔는데 14,000을 다시 붕괴하고 13,000 여기서 보시면은 기초 반등을 줬어요. 빠르게 13,600 정도까지 근처까지.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또 붕괴해 버렸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13,000을 붕괴한 거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으로나 뭐로나 계속 이제 하락의 힘이 더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등은 빠르게 줘야 되는데 여기서 어제 같은 경우 덜 올렸으면 괜찮은데 덜 올렸으면 물론 위로는 안 가더라도 여기서 좀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예 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값을 손실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스닥은 뭐 위로 배팅하는 것보다는 되도록 밑으로 배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4월 30일 기준으로 나스닥을 투자할 때 기억해야 될 값은 13,000원이다. 이걸 복귀 못하면 하락인 거고, 이걸 복귀하면 상승의 힘이 좀 남아있다. 13,000 밑에 있으면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CCR을 이용한 매매를 하시면 참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어제 금요일 날, 어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뭐 딱 찍고 빠르게 이제 올라왔는데 27,000 거의 근처까지 와버렸네요. 거의 빠르게 올라왔어요. 항생도 뭐 3%대 이상의 급등을 줘버려서 오후장에 그냥 쫙 밀어버렸어요. 12시 1시 전에 한 뭐 1% 이상 땡기더만 2시 장 시작하자마자 또 더 올려버렸어요. 결국 우리나라 장은 오전 장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올렸는데 거기서 항생이 들어가 버리니까 나스닥이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더 올려서 27,000 근처까지 가버렸어요. 상당히 어제 장이 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4% 올랐으니까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올리긴 한 건데,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종합지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값은 2,700입니다. 2,700 위로 가지 못하면 하락이 강하고 2,700을 뚫고 올라가면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2,700을 좀 중요한 숫자로 제안해 드립니다. 저거는 이제 선물 6월물입니다. 종합지수가 있고 선물이 있죠. 종합지수는 현물, 주식을 해서 지수를 만든 거고, 선물은 그 종합지수 현물에 대한 기초자산을 가지고 선물을 만든 건데, 요 값도 뭐 우리 350 밑에 시작했다가 빠르게 올라서 305 두 마디를 가버렸습니다. 상당히 최근래에 상승에 있어서 완전 큰 마디였죠. 이만한 마디가 여기 뭐 없지 않습니까? 여기 뭐 크게 없잖아요. 없죠. 없어요. 상당히 강해서 삼성전자만 거의 뭐 4%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만 나스닥이 이제 급등을 했다가 급락 이제 나스닥이 야간장이 3% 상승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야간 선물 야간도 상승을 했었는데 그 아마존이 장이 끝나고 실적을 발표하면서 안 좋게 발전하면서 나스닥이 이제 선물 야간 지수가 폭락을 해버렸고 그것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출발 가격이 350 아래에서 출발했는데 의외로 빠르게 치고 올라 가지고 위로 쏘아 올려 버렸습니다. 아마 이제 야간장에 이제 마이너스지만은 그걸 많이 하고 올라갈 거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13,000을 지지받고 올라갔으니까 완벽하게 두 번 정도 지지받고 올라갔으니까 이건 확실하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틀린 걸 수 있겠죠. 야간에 그냥 4% 밀어버렸습니다. 그럼 뭐 월요일장 저희 나라 장 뻔하죠. 마이너스입니다. 무조건. 시가는 만화장이 시작한다. 볼 수 있겠는데 일단 355는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죠. 왜냐하면 3월물 지금 옵션이 5월물인데 옵션 4월물의 기준 라인이 355였습니다. 그리고 옵션 5월물의 기준 라인이 355였습니다. 결과적으로 355를 가지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 전 물은 3월물은 이제 위로 이렇게 쳐가지고 좀 상승을 줬는데 마지막에 또 이렇게 내려버리긴 했습니다만 위로 주고 자,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최근에 올물에서 쫙 밀어가지고 저가갱신 해버렸죠. 345 아니 343.05 정도까지 밀렸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빠르게 치고 올린 기술적 반등으로서는 상당히 완벽한데 나스닥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참 어렵다. 자, 보시면 이제 옵션이 선물이 3월물에서 6월물이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만기일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결제 증감이 빠르게 일어나죠. 왜냐하면 선물 3월물은 이제 3월
3월 둘째 주 목요일날 끝나니까, 거래가 끝나니까 월물을 옮기는 겁니다. 선물 6월물로 하니까 이제 빠르게 미결제는 증감이 되고 미결제 약정도 올라가죠. 6월물 기준으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선물은 계속 자꾸 기관들은 잡고 가니까요. 이제 옵션으로 해지를 해가지고 손실을 이제 최소화하고 뭐 현물하고도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선물과 옵션을 관점에 봤을 때는 계속 월물로 갈아타면서 가기 때문에 이 물량이 그대로 넘어왔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옵션 선물 6월물 기조로 보면 여기 저가에서 거의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요것만 기준으로 생각하면 저가의 물량을 받았구나. 그래서 상승했구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3월물에서 6월물로 넘어오는 이기 때문에 그냥 고물량이 넘어왔다. 근데 그때 가격이 이제 하단에 있었기 때문에 상승으로 좀 쉽게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요때 물량 중에 만약에 이제 선물 6월물 기준으로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선물 이제 가격 하단에서 받았기 때문에 위로 올렸다 하면은 여기 물량이 되도록 이제 선물 매수가 많다고 봤을 때 쭉 크게 물량이 나온 게 없어요. 보면. 자, 그리고 자기 가격 거의 왔을 때 또 오히려 여기 좀 늘어났죠. 그리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에 많이 들어왔고 하락에서 다시 올리니까 물량이 다시 이제 청산이 나왔고 다시 이제 올라가니까 위로 이제 선물 매수 관점에 물량이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매도를 쳤는데 요걸 보면은 이제 그 다음날 바로 급등을 해버리니까 매도 친 세력이 이제 그냥 청산해서 손절해버리는 이제 그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고 뭐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6월물 기준으로 선물 6월물 기준으로 요 물량들이 요 저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요 라인이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플러스일 수도 있겠죠. 매수라고 봤을 때. 근데 이제 월요일날 이제 요 시초가가 이제 밑에 시작하면은 이제 옵션 5월물이 350원 마디기 때문에 옵션 기준으로 그러면 밑으로 밀어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옵션은 지가 시작한 가격에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한쪽은 죽이고 한쪽은 살아야 되니까 옵션은 또 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아무튼 저희 나라가 미국이 뭐 지랄을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견조했죠. 많이 안 빠지고 견조했습니다. 박스 여기서 견조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때 월물이 넘어갈 때 이제 하단에서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는 게 좀 차단 내려갔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저희 나라 선물은 이제 상단 마디가 367.50과 362호 요 라인 요 두 개 쫙 이렇게 하단 마디는 345, 350 이렇게 결과적으로 만약에 우리나라의 박스장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가 요 매도 청산하고 지니까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 그 나오는 분의 어떤 그 가르침을 받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자, 클릭해 넘어와 버렸는데요. 아무튼 옵션 5월물입니다. 5월물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둘째 주 목요일 날 이제 거래가 끝납니다. 청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종가에 따라 가지고 이 외가들은 다 제로가 되는 거죠. 자, 매도 시장이 온 겁니다. 물론 매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옵션 만기가 오면 매수도 한번 해볼 만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프리미엄이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은 이제 델타 값도 상당히 이제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제 해볼 만하다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제 355에서 시작했고 한 6점대 6.14 부분에서 시작했어요. 315 15일 날. 자,
6.14인데 지금 이제 4.70, 4.3이면 그렇게 많이 죽은 건 아니에요. 한 1.23 죽었으니까 그 말대로 이제 가격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갔다고 와버렸잖아요. 다시 출발점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이 값도 크게 많이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일단은 프리미엄은 죽었죠. 6에서 4로 죽었죠. 시간의 가치가 줄었기 때문에 만기가 2주 남았기 때문에 근데 요때 이제 네, 그렇습니다. 종가는 355.60 355마디 위에서 했어요. 자, 이제 옵션의 관점에서는 355가 기준마디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뭐 나스닥이 4% 폭락했는데 우리나라 장이 뭐 355 아래에서 시작을 하겠고, 물론 야간 시작을 하겠고, 그러면 이제 라인을 정해준 건 352.50하고 355. 첫째 355를 못 지키고 352.50을 깨면은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옵션으로 봤을 때는 요 위 가격은 다 죽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콜의 외가 355를 기준으로 콜의 외가는 다 죽을 가능성이 크다. 0으로 갈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옵션에서는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자, 옵션 가격으로는 뭐 4.70하고 4.3이니까 요 최저가인 이제 풋이 4.3이니까 4.31을 기준으로 콜이 4.31을 놓으면은 풋이 가는 거고, 풋이 4.31을 놓으면은 콜이 가는 거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야간에 뭐 나스닥이 요 보시면은 나스닥이 10시 반에 딱 요 시작하거든요. 올랐어요. 나스닥 따라. 나스닥이 또 빠져보니까 쭉 빠졌다가 이렇게 하다가 나는 쭉 내렸죠. 크게 많이 내린 건 아니에요. 나스닥이 빠진 거에 대비 2.1%면 그렇게 많이 내린 건 아닙니다. 상당히 강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나스닥 값을 반영하면은 요 353.50 보다 더 아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353.50인데 그러면 352.50 자, 352.50 야간 선물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52.50이 월요일장에서 가장 중요한 마디가 되겠네요. 이걸 붕괴하면은 선물 매도인 거고 이걸 지지하면은 좀 더 지켜봤다가 355를 복귀해야지 선물 매수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옵션의 관점에서도 355를 붕괴했고 선물의 관점에서 355 아래에 있으면은 이거는 콜 매수보다는 품 매수로 한번 대응하고 선물 매도로 대응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뭐든 뭐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자, 금요일날 상당히 강하게 우리나라 장이 350에서 355까지 5포인트 이상을 밀어 올렸는데 나스닥이 4% 이상 야간에 급락하면서 야간 종가가 353.50, 355를 지키지 못하고 353이 됐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가격은 352.50을 지키느냐. 제 매수와 매도의 관점에 봤을 때 352.50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밑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좀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갭 하락이 돼버리면 갭을 매우러 올라오는 힘이 좀 강하잖아요.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마디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월요일날 352.50 아래에서 갭 하락을 더 돼가지고 올라오면은 352.50을 뭐 돌파하는 거 지켜봐요. 지켜봤다가 다시 붕괴할 때 매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가를 더 붕괴해버리면 이거는 진입이 성공한 거죠. 완전하게. 시가를 깨고 다시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352.50이 기준 마디이기 때문에 저희 관점을 봤을 때는 마디와 시가를 기준으로 붕괴하는 쪽은
그렇게 뭐 돌파나 붕괴로 봤을 때 하락은 붕괴하면은 이제 쭉 들고 가면 되는 거고 돌파하면은 매수해가지고 들고 가면 되는 거죠. 352.5이 가장 중요하다. 뭐 여기서는 뭐 355 이렇게 해놨는데 뭐 352로 바꾸겠습니다. 352.50이 더 적합할 것 같네요. 352.50을 기준으로 자 지지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 거기서 이제 시가를 봐야죠. 시가가 355 위에서 시작하느냐 아래 시작하느냐 위에 시작하면은 시가 붕괴 해가지고 352.50을 지지받고 시가 돌파하면 매수 그렇지 않고 시가를 붕괴하고 352.50을 붕괴하면 매도 그리고 시가가 352.50 아래에서 시작해서 자 시가를 돌파해가지고 352.50을 이제 돌파했다가 붕괴하면은 진입 그 다음에 시가를 붕괴하면은 이제 확인자리가 되는데 그게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352.50을 맞고 떨어지면 기다렸다가 시가 붕괴하면 매도 진입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뭐 나스닥 4% 급락했기 때문에 상당히 투심은 좋지 않습니다. 미국 대형주 실적 발표 끝나고 대형주 실적에 따라 가지고 이제 메타, 페이스북 때문에 급등을 했고 또 아마존 때문에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4월 말에 급락을 해버렸어요. 급락. 그러면 밑으로 밀어버린 거죠. 꼬리를 단 게 아니고. 그리고 5월은 우리가 말하는 금리 인상. 이제 5%, 0.5%냐, 0.75%냐. 뭐 이야기 아닌데 뭐 0.5% 가겠죠. 7%는 아직 시기상조고. 6, 7월 달부터 이제 다음 5월 6, 7월 달 계속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어차피 이제 물가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금리를 올려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하겠죠. 0.5를 할지 0.75를 할지 그거는 뭐 미국이 결정하면 되는데 결국은 올리겠다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1.4% 됐다는 것도 상당히 민감한 숫자거든요. 지금 경기가 꺾였다고 보면은 또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것도 또 주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뭐 러시아 전쟁 때문에 원유 가격이 너무 높고 뭐 난리가 아니죠. 지금 봄에 씨앗 뿌려가지고 이제 밀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식량이 확 키우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1년 뒤에 상당히 큰 데미지로 다가오겠죠. 지금은 당장은 문제 없지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 자금의 QT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한 뭐 금리야 뭐 오르는 거 주가 뭐 1, 2% 오른 건 쉬우니까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그런데 공적 자금 회사는 돈을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장 불안한 주식 시장 물론 버블이 많이 끼어 있죠. 많이 올랐잖아요. 자금이 빠르게 유출돼 가는 돈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나갈 거다. 큰 돈이 뭉치돈이 나가게 되면 주식시장은 뭐 돈이 상승하려면 이제 주식을 사고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 자금이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이 줄어드는 것은 시장의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의 파이도 줄어들고 모든 게 다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뭐 무조건 내린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장은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로 치고 우리가 말하는 급등을 해놓기는 참 어려운 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완전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각자 판단을 잘 하시고 기준을 잡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뉴스에 혼합되지 마십시오.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은 솔직히 소설입니다. 왜냐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을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선물 옵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응이죠, 대응. 네.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나의 전략이 있고 기준이 있고 전략.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맞게 매매를 했는데 시장이 반대로 오면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죠. 어떻게 대응할 거냐? 손절을 할 거냐? 청산을 할 거냐? 아니면 해지를 할 거냐? 네, 그게 되겠죠. 그래서 뭐 뉴스는 솔직히 이제 시장 가격이 움직이는데 맞춰가지고 뉴스를 내면 됩니다. 이유를 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기준을 잘 가지시고 뉴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뉴스는 시장 상황, 주가가 빠지면 주가 빠지는 이유를 달면 되는 거고, 주가가 상승하면 주가 상승에 대한 이유를 다는 뉴스를 내는 것 되기 때문에 어차피 기자들은 그게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의 지표를 가지고 나온 뉴스를 너무 현혹되지 말라. 다음 장도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뭐 주식시장은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도 그런 말 하면서도 또 오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는 게 저 자신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다음 주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레드앤블루였습니다.